공동으로 같이 배당을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저희가 2차 가공을 통해서 3차 말 그대로 그 들녘밥상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농민들이 직접 가공과 판매, 체험 관광에 참여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농가 소득으로 귀결시키는 노력. 잼하고 즙 음료를 해가지고 다각게 나는 풍경이 농협의 더욱 좀 많은 협조와 주도적인 역할들이 요구되지 않는가.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 앞에서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농민이 재배한 농산물로 직접 가공식품을 만들고 판매까지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겠다는 것이 농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로컬 푸드와 마을 기업을 중심으로 6차 산업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그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다듬이 공연을 하고 있는 8순의 노인들은 모두 이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이젠 시골에서도 듣기 힘든 다듬이 소리에 도시 방문객들이 서서히 빠져듭니다. 다듬이 연주와 즉석 공연이 끝나고 무대의 주인공인 할머니들의 구수한 정담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 게 더 반갑고요. 여기 찾아주시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 마을은 10년 전만 해도 특별한 농특산물이 없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뭔가를 해보겠다며 마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때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할머니들의 다듬이 공연이었습니다. 첫 선을 보일 때만 해도 성공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 떠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도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했던 것이 2006년 마을 사업이었고, 그때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다듬이 할머니 연주단이었어요. 다듬이 할머니 연주단은 처음에는 뭐 누가 할머니들 보러 여기까지 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처음 시작하고 나서 지금 2016년 10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지난해 이 마을을 다녀간 유료 방문객은 18,000여 명. 다듬이 공연은 이 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전국에 이 마을을 알리고 체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허라면 그냥 얼른 오고 먼 데로 또 가고 재밌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어요. 공연을 관람한 방문객들은 마을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들녘밥상이라는 이름의 점심 식사가 맛있다고 알려지면서 마을 방문객들에게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식재료는 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지난해 이 마을의 매출 3억 원 가운데 60%가 이 마을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14가지 나물로 만들어서 자연을 비워놓은 들녘밥상을 만들었고, 작년에 저희가 한 3억 정도 벌었는데 2억을 들녘밥상에서 벌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농가 식당을 운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방문객들의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듬이 공연을 관람하고 창포 비누 만들기를 체험한 다음 들녘밥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수익 모델입니다. 1차와 2차, 3차가 결합된 완벽한 농업 6차 산업 모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여기 체험객들이 왔을 때 체험만 하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했던 것이 뭐냐면 그냥 들에 있는 것들 뽑아다가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들녘밥상 맛체험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자생하는 1차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2차 가공을 통해서 3차 말 그대로 그 들녘밥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전형적인 6차 산업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011년부터 EU,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FTA가 추진되면서 수입 농산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입도 계속 떨어져 올해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58% 수준, 20년 후에는 39%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입 개방 시대에 1차 농산물만 가지고는 더 이상 농촌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농업 6차 산업화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가공과 판매에 더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가공과 판매, 체험관광에 참여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농가 소득으로 귀결시키는 노력, 이것이 6차 산업화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생산자인 농민이 가공, 판매, 체험까지 운영해서 더 많은 농가 수입을 창출하자는 새로운 농업 경영 시스템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가 유통에 다 빨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6차 산업에 대한 고민은 결국 1차 생산자인 농민과 마을이 2차 제조 가공을 통해서 그리고 3차 체험, 관광 서비스를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1차 생산자 농민과 마을에 좀 귀속시키겠다 하는 것이 그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 3,000원. 매일 오전 완주군의 로컬 푸드 매장과 학교, 유치원으로 배달됩니다. 마을 주민 15명이 여기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완주군 용진면 도계마을 주민 46명이 영농법인을 설립해 두부 생산에 뛰어든 건 지난 2012년. 지난해 5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입 있잖아요. 제가 가져가는 이제 저기도 있지만 마을 전체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연말에 가면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남는 그 소득을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배당을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두부에 들어가는 콩은 모두 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사를 짓는 소농들입니다. 두부 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전주의 시장까지 나가서 직접 팔아야 됐습니다. 마을에서 두부 공장을 운영하고 나서 이런 판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소모하는 것이 1년에 한 30톤가량 소모한다고 생각하시는 여기서 이제 회원들이 생산한 거는 그렇죠. 이제 전량 저기 하고 모집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이 마을에선 두부 판매 못지않게 체험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000여 명의 체험객이 두부 만들기와 김치 담기 체험을 다녀갔습니다. 콩과 배추 재배, 두부와 김치 가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6차 산업이 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다면은 사실 체험해가지고는 김치 같은 못 팔아먹지 않습니까? 허가가 없이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허가를 특허를 해가지고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림부는 6차 산업 인증제를 실시해 인증을 받은 농업 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4개의 업체가 농업 6차 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전북의 6차 산업 인증업체가 가장 많은 것은 농도라는 특성에 로컬 푸드 매장과 같은 안정적인 판로가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로컬 푸드 매장을 제일 먼저 시작했었고 또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6차 산업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유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통 매장이 없어서 그 판로에 애로가 있었는데 우리가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관련법이 2년 전에 제정돼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모델도 많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 가공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습니다. 품목을 다변화시키고 고부가가치의 가공식품과 다양한 성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공업체가 지역의 농민들과 손잡고 6차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형태도 있습니다. 진안에 있는 이 업체는 곡물을 발효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중국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현미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발효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15가지의 곡물을 발효시켜 36개 제품을 개발했고 국내 백화점과 주요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나라 껍질만 벗겼다고 하죠. 나라 껍질만 벗겨가지고 현미를 가지고 와서 유산균, 효모, 청국장에 들어가는 바실러스 균을 넣어서 3일 동안 발효를 시켜요. 발효실에서. 그래서 이제 또 하루 건조를 해요. 그늘에.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지난해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고 다음 달엔 베이징의 백화점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1년에 4억 원이 넘는 곡물은 회사가 있는 진안에서 모두 구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생산자인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 쌀을 이제 먹어본 사람이 당뇨 쌀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중국에. 먹어보고 아 괜찮다 그래가지고 입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 저희가 좀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곡물을 발효시키는 기술을 특허까지 얻어 농산물 가공에 성공한 업체는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센터입니다. 12억 원을 들여 농산물 세척기, 파쇄기, 저온 저장고 등 50점이 넘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공하는 농산물이 오미자, 사과뿐이고 가공식품도 4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동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어요. 가공 쪽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생산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전북 6차 산업지원센터에서 가공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 103곳 가운데 36%가 장류와 과일즙, 잼, 발효식품 등입니다. 이런 품목에선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간의 차별화도 되지 않아 시장 개척과 매출 신장은 쉽지 않습니다. 쏠림 현상이 유독 심합니다. 제조 가공에는 여전히 장류라든지 그 즙 종류로 많이 모여 있고요. 체험 관광도 사실은 대동소이와 비슷한 주제의 어떤 체험 관광 상품들이 마을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대동소이한 이러한 그 현재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산물 가공품이 몇 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농민들이 단순 가공에만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체계적인 육성 대책 없이 고부가가치의 가공품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농가 혹은 개별 사업 조직이 일정 수준의 가공품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섹터에서
농민 이 공동 가공센터와 같은 방식의 파일럿 시설을 지원해주고 또 그 안에서 일정 수준의 이 상품의 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인큐베이팅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완주군의 로컬 푸드 가공센터에는 3곳의 단체가 입주해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가공센터에서 제빵 기술을 배워 학교와 유치원, 로컬 푸드 매장 등에 15개 종류의 빵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간식용 가공식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가 만드는 빵은 로컬 푸드 매장의 소비층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취미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간식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홈베이킹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엄마들은 그런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완주군은 2곳의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콩 가공센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과실 축산물 가공센터와 발효 특화 가공센터를 차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이스크림, 유제품 등으로 가공 품목을 다변화시켜 조금이라도 소비층을 넓혀가기 위해서입니다. 지자체 간에 똑같은 농산물로 간에 경쟁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농촌이 다 같이 이제 안 좋아지는 구조니까 완주군에서도 이제 그런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조금 다양성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식품 유형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초류, 과실류, 아이스크림, 음료류, 뭐 진행류 같은 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푸는 것으로 이제 저희는 선택을 한 거죠.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자치단체 못지않게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조직이 바로 농협입니다. 지역 농협은 생산, 판매, 유통 조직에 일정한 자본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손대기 힘든 분야의 농식품 가공에 뛰어들어야 되지만 판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꺼리하고 있습니다. 그 판로를 생각을 해야 하니까 판로가 확보가 안 되면 가공사 그러면 배운 농협이 그래가지고 당연히 압박을 받거든요. 현재 전라북도 93개 지역 농협 가운데 농산물 가공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1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산자인 농민들이 제조 가공 유통의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같은 곳들이 이 제조 가공 유통에 대해서 좀 더 신경들을 써야지 되고요. 농협의 더욱 좀 많은 협조와 주도적인 역할들이 요구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6차 산업은 주민들의 역량에 맞춰 단계적으로 그리고 시장 수요에 따라 발전해야 됩니다. 지난 2014년 농협에선 처음으로 김제, 동김제 농협이 로컬 푸드 매장 옆에 농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축산물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한 농가 주부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식단 개발, 마케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을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하고 식당까지 운영한다는 6차 산업 구상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많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전문적인 부분도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런 메뉴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완주군 도계마을의 경우에 두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반응이 좋자 수익 사업인 두부 공장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창포마을의 경우에는 처음엔 다듬이 공연만 선보였습니다. 방문객들이 공연을 본 다음 점심 식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놓자 농가 식당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숙박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쌓아가지 않고 또한 수요 조사도 없이 무턱대고 시설만 짓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체험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돼 가지고 거기서 좀 더 머무를 시간이 있으면 밥까지 먹게 되거든요. 밥까지 먹게 되면 또 잠을 자게 되고 이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일단 다 갖춰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 실패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6차 산업을 하는 농민 경영체들이 풀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제는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과, 떡, 과일 등 계절 상품에 국한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가공 상품에 체험 상품을 결합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갖추어야 됩니다. 가공을 중심으로 체험 관광이 결합되는 사업과 활동을 결합시키는 이런 노력, 이것이 개별 사업 조직에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갈 때 연중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중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년 내내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임실 치즈마을의 치즈 체험, 완주 안덕마을의 찜질방 등이 대표적입니다. 360일 젖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하지 않으면 또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어필할 수 있는 체험하지 않으면 팔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만들어낸 것이지만 우유가 아닌 다른 곡물일 때도 그 곡물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365일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계절 상품에다가 딱 방향을 맞추면 사업이 그 기간만 끝나고 나면 놀아야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숙이 가지 말고 광의적인 사업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어요. 6차 산업 제품의 판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은 로컬 푸드 매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도 6차 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해주는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홍보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테나 숍을 운영한다든가 또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더 이상 농산물만 재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세한 농민들이 처음부터 자본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가공 분야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소 등과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지역의 농협과 협동조합이 농산물 가공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촌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급속한 개방화 시대, 6차 산업을 통해 농촌 활성화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와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